봅시다. 지난 시간 동안 살짝만 복습을 할게요. 우리가 거듭 제곱근을 배웠어요. 그렇죠? 중학교 3학년에서 제곱근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거듭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이제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x의 n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왔다라고 하면 x의 n제곱은 a, 또 a의 n제곱근은 x 이런 식으로 그냥 거꾸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오늘 일단 평가에서 보면 선문제를 넣어놓게 했는데 시험으로 나오면 애들이 진짜 헷갈려요. x의 n제곱근, 그러니까 x의 n제곱은 a, a의 n제곱근은 x 이런데 말을 이렇게 할 거거든요. x는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은 x 이걸 말을 바꿀 거예요. 순서를. 그러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써서 표현하셔야 돼요. 뭐의 n제곱은 a라는 형태로 표현해놓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x는 보통 우리가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때도 n의 위치, n의 의미가 중요한데 n이 홀수일 때가 있고요. n이 짝수일 때가 있어요. n이 홀수일 때는 우리가 x를 그냥 자연스럽게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하지만 얘가 짝수일 때는 서진아 어떻게 표현하죠? 그래서 풀말을 붙여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짝수 차수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홀수 차수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예를 들어 짝수 차수에서 우리가 양수라는 제곱근을 하나 가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가 a라고 한다면 y는 a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제곱근에 따라서 얘가 x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n제곱근 a가 되기 때문에 짝수에서는 두 개를 써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홀수였다라고 한다면 y는 a라는 요 녀석에서 여기에 하나만 생기겠죠. 그래서 홀수에서는 한 개만, 짝수에서는 두 개를 써주는 게 맞고요. 뭐 한 김에 얘가 됐던 0에서는 당연히 서로 하나씩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죠? 하나씩밖에 안 걸리죠. 그리고 음수에서는 짝수는 음수에서 제곱근이 없지만 홀수는 음수에서도 제곱근이 나오니까 이거 그래프 정도 좀 생각하시고 어차피 짝수 제곱에서는 이게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래프의 틀은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변형은 없고요. 홀수 차수에서도 이 n의 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그래프가 좁아질 수는 있지만 그 형태 자체는 변형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n제곱근에 대한 그냥 대략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게 지수의 확장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배울 때 밑에 있는 a하고 b는 실수였고요. 지수인 뭐 x하고 y는 자연수였습니다. 이때는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사용을 했었던 지수 법칙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뭔가가 추가됐냐면 지수에 정수라는 조건이 추가가 됐어요.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라는 조건으로 좀 더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수라는 조건이 확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의 0제곱이라든지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a의 0제곱은 무조건 1이고요.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0의 0제곱 이런 건 없거든요. 수학상으로. 그 다음에 a가 0이면 분모가 0의 n제곱분의 1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요 실수 조건에서 0이 아닌 실수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거기서 다시 또 업그레이드 돼요. 자연수 정수가 쓰니까 그 다음 유리수겠죠. 그래서 유리수로 또 확장이 됩니다. 지수가. 그러면 유리수로 확장이 되는 이유는 저 거듭제곱근을 표현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n제곱근 a라는 녀석을 만나게 되면 얘를 a의 n분의 1의 형태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근데 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우리가 거듭제곱에서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3 요건 표현이 가능한데 4제곱근 마이너스 3 요건 안 돼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 있으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렇죠?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제곱근 아니 말 4제곱근을 한번 해볼게요. 4제곱근 마이너스 16이 어서오세요. 16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2를 4번 제곱하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되면 안 되죠. 그렇죠? 4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6을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실수 체계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애초에 실수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호 안의 값이 거듭제곱근 안의 값이 홀수에서는 가능하지만 짝수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 음수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0보다 큰 실수가 되겠죠? 0보다 큰 실수를 우리가 보통 미치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더 확장시켜서 무리수를 포함한 실수로 지수가 확장이 돼요. 근데 이건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그냥 단순 연산이에요. a의 루트 2제곱 곱하기 a의 3루트 플러스 2루트 2제곱 뭐 이런 식이 나왔다고 치죠. 그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들끼리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 플러스 3루트 2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실수 조건 실수인데 0보다 큰 실수라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요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일일이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지난 시간에 그냥 가볍게 개념 체크 문제 하나 살짝 풀어봤어요. 그리고 숙제는 당연히 해 오셨을 거고 이따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책을 펴는데 책에서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29페이지가 있어요. 책에 보시면 29페이지가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폭폭이 있거든요. 29페이지의 개념 폭폭을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29페이지의 개념 폭폭. 너무 어렵다 그럼 밑에 있는 풀이를 좀 참고하셔도 되지만 눈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건 좀 그렇고요. 정말 힘들다 싶을 때 밑에 도움을 좀 받아보세요. 자, 볼까요? 앞에 0제곱이 1이고 마이너스 2제곱이 4의 제곱분의 1이고 요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요건 한번 잠깐 봅시다. 우리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걸 역수로 바꾸는 건 맞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바꾸는 건 맞죠? 마이너스 2를 2로 바꾸면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부호는 신경 쓰셔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9분의 1 정도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들 한번 그냥 같이 풀어볼게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밑이 같기 때문에 3에서 여기에 있는 3과 여기에 있는 2를 곱한 값 마이너스 2랑 2를 곱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만나서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 이 정도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복잡하게 3의 세제곱 그리고 밑에 3의 4제곱 하셔서 3분의 1 좀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 녀석을 역수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9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9의 4제곱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보면 나누기거든요. 근데 나누기 상태에서 지금 6의 2, 3은 6제곱분의 1이 된 거거든요. 나누기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뒤집히겠죠. 그래서 6의 6제곱분의 1. 여기서부터는 그냥 연산 영역인데 2하고 3이 섞여있고 여기 3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3의 제곱에 4제곱이니까 8.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6제곱과 3의 6제곱이니까 약분할 거 약분하고 2 남겠죠. 그러면 3의 제곱분의 2의 6제곱 그냥 이렇게 연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녀석도 마이너스 있으니까 근데 요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랑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왜냐면 4는 2의 제곱이고 거기에 제곱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제곱 뭐 이렇게 4분의 1 정도 표현하시고요. 자, 이 녀석도 봅니다. 요거 8, 또 여기 섞여있네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섞여있을 때는 그냥 단수로 표현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8의 세제곱분의 1이고요. 나누기인데
뭐 일단 먼저 써볼게요. 요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6의 4제곱분의 1이고 나누기니까 또 뒤집혀서 8의 세제곱분의 6의 4제곱 방식은 얘랑 비슷하겠죠?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은 그냥 3분의 1하고 6분의 1이니까 더해줄게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뭐 해주시면 3의 2분의 1인데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루트 3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 지수의 연산을 하다가 마지막에 답을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고민하시는데 어차피 이런 문제 서술형 안 나오고요. 그냥 객관식으로 나오면 보기에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자, 혹시 이렇게 썼다고 이거 틀리고 이렇게 썼다고 이거 틀리고 그러면 아니에요. 똑같은 거니까 그냥 표기상의 차이일 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4제곱근이에요. 2의 4분의 1이고요. 나누기. 근데 이제 좀 더 익숙해지시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와 나누기가 함께 사라지면서 곱하기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 가능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역수의 역수거든요. 그러니까 원상복귀가 되겠죠? 그래서 2의 4분의 1과 4분의 3을 지수법칙에 의해서 더해주시면 1 뭐 이렇게 되겠죠? 안 써도 되겠죠? 자 여기 봅니다. 마이너스 덕분에 얘네들이 뒤집혀요. 4분의 9가 되고요. 2분의 1이 있으니까 루트 4분의 9가 되면서 루트 아시죠?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부터 가봅시다. 자, 뭐 각각 분배 한번 해볼까요? 요거 4에다가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2의 제곱이고요. 요거 4분의 1제곱인데 4를 만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의 세제곱 정도로 표현이 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굳이 표기를 해보자면 요거 2의 제곱이고요. 3의 세제곱이니까 3만 튀어나와요. 그래서 3 루트 3 정도 되겠죠?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써볼까요? 12 루트 3? 뭐 별 의미는 없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제 밑에 있는 4번은 안 썼어요. 선생님 근데 저 4 약분데 그냥 루트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4 어디 있어? 네 맞아요. 맞다. 미안해요. 이렇게 써있어. 다음에 실제 이렇게 계산하시면 27 곱하기 4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그 4번 문제는 그냥 지수끼리 더하고 빼고 하는 그냥 연산 문제라서 뭐 참고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번입니다. 자, 봅시다. 연산 영역이에요. 뭐 초반 부분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연산 영역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하시면 되는데 좀 더 지저분하긴 하죠.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수의 연산을 할 때는 이런 숫자들 되게 싫어해요. 무슨 말이냐면 거듭 제곱되어 있는 숫자들 되게 싫어하고요. 최소, 그러니까 소수의 형태로 만드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야 연산이 조금 수월해지기는 해요. 한번 볼게요. 81은 뭐의 거듭제곱이죠? 9도 되지만 3이죠? 3의 몇 제곱? 4제곱 되겠죠? 그래서 3의 4제곱 분의 16은 2의 4제곱이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이거 나중에 하고 여기 보면 여기도 4가 있고 여기도 4가 있어요. 그럼 차근차근 한다면 이렇게 해서 4제곱에다가 지금 얘를 곱한 거거든요. 4분의 3을. 그렇죠? 그냥 이렇게 날라가요. 그러면 얘는 3분의 2의 세제곱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밖에 아직 마이너스 3분의 1 있죠? 그럼 또 얘랑 곱하겠죠? 그럼 또 약분이 돼요. 근데 마이너스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뒤집겠죠. 이런 정도.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나중에야 그냥 눈으로 막 푸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야 그냥 요걸 먼저 처리하겠죠. 그렇죠? 요걸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4제곱 4제곱 4 오케이 뒤집어서 2분의 3 뭐 이렇게 풀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급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연산이에요. 연산. 지수는. 그러면 연산은 그냥 연습하시면 돼요.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차근차근 하셔야지. 처음부터 급하게 가시면 힘들어요. 자 여기 볼게요. 8 번거롭지만 2의 세제곱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3, 5, 15가 될 거고요. 16 번거롭지만 2의 4제곱 분의 1로 바꿀게요. 거기에 2를 곱하면 자
2의 4제곱분의 1인데 2를 곱했어요. 그럼 2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것 정도는 괜찮죠? 그렇죠? 자, 이쪽 가봅시다. 나눗셈이니까 곱하기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64는 2의 몇 제곱? 6제곱. 그래서 2의 6제곱분의 1. 딱 여기까지 가면 뭐 그냥 중학교 수준의 문제로 바뀌죠? 계산해보시면 될 거겠고요. 자, 이쪽 가봅시다. 거듭제곱은 이렇게 놓고 보면 얘는 6이고요. 얘는 2예요. 얘는 3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제곱의 연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n제곱근으로 묶어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하는 게 가능한데 이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연산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걸 굳이 우리가 분수의 형태로 표현해 보시면 a의 n분의 1 곱하기 b의 n분의 1이 되면서 이것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m과 n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m과 n이 달라요. 그러면 묶을 수가 없죠. a, b로도 묶을 수가 없고 n분의 1, n분의 1로도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곱셈 자체가 안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그 거듭제곱이 다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분수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볼게요. 차근차근. a의 제곱, b의 세제곱, 그리고 6이니까 6분의 1. 자, 곱하기. 얘네들도 그냥 번거롭지만 a, b의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것도 나누기 a의 제곱, b의 세제곱의 3분의 1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뭐 방법은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겠지만 가장 무난한 방법을 한번 가볼게요. 일일이 분해할 거예요. 번거롭지만 처음이니까 요거 일일이 합니다. a의 3분의 1, b의 곱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a의 2분의 1, b의 2분의 1 나누기거든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좀 표현해 볼게요. a의 원래는 3분의 2죠.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요거는 그냥 1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근데 마이너스 1 나누기였으니까. 물론 선생님 좀 번거로운데 그러면 이것들을 분모에 집어넣어도 돼요. 3분의 2 b 이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걸 하나를 묶으려고 그래요. 자, a만 놓고 보면은 3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과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2로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b도 여기에 2분의 1과 여기에 2분의 1과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 0돼서 사라지죠? b의 0제곱은 1이에요. 의미 없는 숫자가 되겠죠? 자, 요것들만 연산하시면 됩니다. 자, a의 몇 제곱이 될까요? 1이요? 6분의 1. 오, 계산 잘한다, 너. 야,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6제곱근 a라고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번거롭죠, 진짜. 숙제하기 짜증날 것 같죠. 해야 돼, 근데. 이게 이 연산 자체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연산책이기 때문에 연산은 무조건 익숙해지셔야 돼요. 수원 시험을 학교 시험을 보시면 중간고사 봤을 때 기말고사는 안 그런데 중간고사 봤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지수랑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로그가 연산이거든요. 다. 근데 연산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뭐 천천히 계산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연습은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까지는 다 분수로 표현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숙제에서 24번 뒤로 풀지 말라는 게 그게 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2가 원래 존재하는 거죠. 원래 2가 존재했던 거죠.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4하고 여기 3 우리 거듭제곱 할 때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n, x 이런 게 나오면 얘랑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곱하는 게 가능해요. 왜냐면 이거 그대로 표현하면 x의 n분의 1 그리고 n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수법칙에서 둘을 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뭐 물론 분수를 해도 돼요. 근데 요거 둘이 3, 2 먼저 곱해서 6제곱근 x 3, 4 곱해서 12제곱근 x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 6 곱해서 12제곱근 x 2, 3 곱해서 6제곱근 x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약분이 되죠. 그렇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문제에 다 뭔가가 있어요. 숨겨 있는 뭔가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되면 이렇게 굳이 안 하면 나중에 되면은 막 눈으로 풀어요. 여기 6하고 3이 있네. 샥샥. 여기 머릿속에 남겨놓는 거죠. 여기 B 있네. 둘이 만나서 B가 됐는데 여기 B 있네. 그럼 약분해서 B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요. 보통. 이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자 다시. 6하고 3이 있네. 그러면 B에 이렇게 루트. 자, 요거 루트 똑같이 있네. 그럼 얘 그냥 곱하면 B 되겠네. 요거 3, 3 사라지고 그럼 B 남네. 그러면 나누기 1 이런 걸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 나중에 여러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처음이라서 제가 일일이 풀어드린 것 뿐이에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요거 한번 보려고 해요. 요거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녀석들을 지금 요렇게 표현해놓고 요렇게 했을 때 유리수피의 값이 얼마입니까? 뭐 이런 식도 있고 위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뭐 요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 봅시다. 지금 얘는 2에 4에 지금 요렇게 돼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헷갈리다고. 그쵸? 3이 2의 세제곱인지 4의 4제곱인지를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잘 책을 보시면 간격이 요쪽하고 요쪽의 간격을 보시면 요쪽이 작아요. 자, 그럼 필요 없고요. 자, 보통 이렇게 문제 낼 때는 이 3이나 4 있죠? 조정하고. 3이나 4는 무조건 거듭 제곱에 붙어요. 그렇죠? 3이나 4는 제곱으로 붙는 게 아니고요. 3이나 4는 거듭 제곱근으로 붙습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혼동하게 하는 문제는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 아이들은 전부 다 거듭 제곱근에 붙어있는 숫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물론 통문화 사회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전에 김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 경우는 얘 거예요. 왜냐면 2는 생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2가 쓰인 적이 있거든요. 김포에서는. 김포고에서는. 그러면 요거는 이 거듭 제곱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2는 원래 생략하잖아요. 제곱은. 그래서 여기로 붙어야 돼요. 2의 제곱은. 이 경우에는. 근데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적은 없어요. 자, 일단 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쪼개요. 이러면 편해집니다. 자, 2는 그냥 말 그대로 루트 2예요. 얘는 여기 두 개 있죠? 선이? 그러니까 두 선의 모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2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4에다가 8 이렇게 써놓고 굳이 하자면 여기가 4분의 1 그리고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8은 4분의 1과 3분의 1과 2분의 1의 영향을 다 받는데 4는 3분의 1과 2분의 1의 영향을 받고요. 2는 2분의 1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쪼개버리세요. 이렇게 쪼개버리시면 여기 루트 2 요거는 4는 3과 2의 영향을 받으니까 6제곱근 4 얘는 4와 3과 2의 영향을 받으니까 24제곱근 8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연산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연산 체계야 뭐 그냥 우리 하던 대로 뭐 분수 형태를 만들던 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체계도 가능해요.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요. 번거롭지만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 차근차근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2가 세제곱을 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났으니까 2의 5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또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는 또
또 4제곱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2의 20제곱 곱하기 8. 근데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는 2의 23제곱.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4, 3, 12에다가 여기 2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24잖아요. 그래서 2의 24분의 23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호불호는 갈려요. 선생님 저는 이게 편한데요. 선생님 저는 이게 편해요. 그냥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관없는데 좀 더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는 이쪽이 좀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쪽보다는 여기 좀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리가 끝나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요거는 근데 이제 좀 숫자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본다는 관점은 있는데 뭐 보통은 이쪽 저쪽 뭐 사람마다 살짝 호불호는 갈립니다.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하나 둘 셋 넷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쪼개는 거 안 합니다. 이렇게 쪼개는 경우는 어떨 때냐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을 때.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 방법 그대로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여기 2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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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생략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2 곱했으니까 16제곱은 3. 자 여기 볼까요? 4 곱하면 64제곱은 3. 선생님 저런 숫자가 왜 나와요? 나올 수 있죠. 어차피 얘네 맘인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또 막히시면 안 돼요. 요거 요 16제곱근은 16분의 1이고요. 요건 64분의 1이에요. 번거롭지만 이 둘을 통분하시겠죠. 덧셈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64분의 요건 64분의 4, 64분의 1이니까 64분의 5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렇죠? 풀이 자체가 막 엄청나게 어렵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귀찮습니다. 하지만 이 귀찮음을 여러분은 극복하셔야 돼요. 이 귀찮음을 극복하셔야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지. 이 귀찮음을 계속 밀어두잖아요. 숙제 밀어두시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큰일 나요. 자, 하셔야 돼요. 번거롭지만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을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나게 혹시 여기까지 제가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모르겠는 분?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모르겠다. 좀 여기는 좀 어렵다 싶으십니다. 괜찮으세요? 은유야, 손톱에 뭐 끼었어? 어려웠냐? 괜찮아? 괜찮으세요? 오케이. 동규야, 거기 뒤에 숨어서 있어. 너 덩치가 커서 안 가려줘. 거기 숨어서 뭐해? 자, 봅시다. 보여? 오케이. 차라리 책상 옆으로 좀 하지? 괜찮아? 보여?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됩니다. 학교 시험에 이쪽 파트에서 무조건 하나가 나와요. 이쪽도 당연히 하나가 나오지만 이쪽 파트에서 꽤 빈도수가 높습니다. 요거는 어떤 파트냐면 지수가 유리수인 식의 계산이라고 답은 써 있는데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활용한 지수의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파트는 곱셈 공식이 들어와요. 근데 엄청나게 복잡한 곱셈 공식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곱셈 공식들이 들어와요. 보면 그냥 느껴봐. 이거 보면서 뭐가 떠올라 혹시? 두 개씩 있어. 근데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만났네. 오 맞아요. 합차예요. 합차의 패턴을 따라가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었다면 중학교 3학년 문제가 되죠. 그쵸? 근데 4분의 1, 2분의 1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소린가 당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거긴 한데 요게 이제 분수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왜냐면 이거 두 개 곱하면 제곱되고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방식을 쓰거든요.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A의 4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4분의 1의 제곱인데 이걸 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A의 2분의 1, B의 2분의 1이 되면서 얘랑 짝이 맞아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합차처럼 좀 뭔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렇게 만나서 최종적으로는 A의 2분의 1의 제곱과 B의 2분의 1의 제곱이 만나면서 A-B로 딱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수 있잖아요. 지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 여기서는 4분의 1이죠. 이 4분의 1을 치환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4분의 1이 A로 치환되고 B의 4분의 1이 B로 치환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합차가 보여요. 이 상태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 상태에서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소 단위에 있는 지수가 가장 최소 단위에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곱셈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에 보여요. 물론 나중엔 안 하는데 초반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그나마 문제를 접근하는 걸 좀 수월하게 해줘요. 자, 이쪽 볼까요? 이 곱셈 공식이거든요. 뭐 쓴 걸까요? 자, 지금 이걸 그대로 써주면 A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뭘까요? 어떤 곱셈 공식을 사용하는 걸까? 준서야 무슨 생각해? 잠이 안 겠지? 그치? 자, 잘 안 보이죠?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A의 3분의 1제곱을 A로 B의 3분의 1제곱을 라지 B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집니다. A-B분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써집니다. 그러면 살짝 보일 것 같아요. 요 녀석 물론 까먹으신 분은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까먹으신 분들은 무조건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곱셈 공식에 흔히 등장하던 오메가 사용하던 그 공식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약분되죠? 그쵸? 그리고 남는 게 이제 A제곱, AB, B제곱인데 이제 원상복귀 시키셔죠. 항상 우리는 치환을 해서 연산을 마무리하면 마지막에는 원상복귀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A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3분의 1에다 곱하는 거니까 3분의 2 플러스 A의 3분의 1 B A의 3분의 1 B의 3분의 1 플러스 B의 3분의 2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 끝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거의 잘 못 봐요. 초반에. 그렇죠? 초반에는 이게 안 보일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라도 해서 가는 거고 물론 나중에는 보여요. 저 지금 초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수가 최소인 단위를 이렇게 하나로 치환해서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바꿔놓은 다음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마지막에 원상복귀 나중에는 안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옆에 있는 식들 중에서 요거 한번 볼까요? 딱 이렇게 보면 진짜 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쵸? 저렇게 보면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혹시 석호야, 석호는 그래도 수원을 한 번 했다고 하니까 이거 뭐 보여? 이 안에 숨어있는 누군가가 보여? 그 A 더하기 B 세제곱해서 펼치. A 더하기 B를 세제곱해서 펼친 식. 진짜? 맞아요. 이건 뭐냐면 근데 그거 없잖아. 3. 3. 여기 3 있어요. 아래 약분되는 거 아니야? 3을 이거 얘기한 거잖아. A-B의 세제곱. 이거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거잖아. 3 없는데. 그치? 이게 뭐지? 진이야, 이게 뭘까?
어떤 공식일까? 미안해. 아침부터 머리도 안 들어가는데 과한 요구를 해서. 혹시 아시는 분 이거? 위에 거 뭔지? 누구? 뭔지 아시는 분? 지훈아, 이거 뭘 것 같아? 어디서 얘는 탄생했을까? 어, A 마이너스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 이거 하면 이게 나와요? 자,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한번 볼게요. 또 바꿔볼게요. B의 세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A 마이너스 B랑 음.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우리가 곱셈 공식 중에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어떤 녀석이냐면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을 만들어내는 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가 합차예요.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에다가 A 플러스 B를 사용을 하고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에다가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을 사용합니다. 자, A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은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B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B 플러스 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공식이죠. 이거 두 가지는 곱셈 공식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없는 공식이죠. 그렇죠? 없죠. 하지만 공식이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은 A 마이너스 B에다가 A의 n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A의 n 마이너스 2B 플러스 A의 n 마이너스 3B의 제곱 떼떼떼떼떼떼 마지막에 A의 B의 n 마이너스 2 플러스 B의 n 마이너스 1로 끝나는 공식이 존재해요. 근데 이게 약간 숨겨진 공식 같은 거라서 보통 잘 안 다뤄요. 그러니까 거의 안 다루는데 이걸 다루는 학교가 종종 있어요. 이제 사호하고 김포인데 풍무에서는 나온 적은 없는데 일단 이 공식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웠어야 되는 공식이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가져온 거야. 그렇죠? 그 중에서 요거 가져온 거야, 요거. 근데 머릿속에 없죠? 근데 또 거기다가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놨어. 그러니까 이제 더 막 멀리 터지는 거야.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쓰면 되죠? 공통인수. 그러면 또 해결이 됩니다. 자, 볼까요? 얘네 둘의 공통인수 뭘까요? A제곱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들의 공통인수는 B제곱 보이시죠? 그쵸? A-B가 또 공통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A-B 이렇게 만들어지죠. 공통인수로. 공식 몰라도 공통인수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요 분모에 있는 녀석들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A-B로. 선생님 갑자기 왜 A-B예요? 아까 우리가 요거 세제곱을 하기 위해서 2분의 1, 요거 이게 2가 가장 낮은 단위거든요. 요거는 지금 2분의 2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A의 2분의 1을 A로 B의 2분의 1을 B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그럼 약분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래는 A의 제곱 B의 제곱인데 원상복귀 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2분의 1이 원상복귀 되면서 2를 만나요. 그래서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에서 해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단독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을 정리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보다는 몇 개가 나옵니다.
한 3개 정도? 3개, 4개가 나와서 이 중에서 연산이 틀린 거? 아니면 연산이 옳은 거? 막 이런 식으로 골라라. 선생님, 아이스크림 먹을 시간이 있었어. 네. 자, 그렇죠. 야, 그래도 9시 안 됐나 봐. 9시, 우리 9시 시작했구나. 10시. 10시 아니었어요? 10시야. 괜찮은데 1시간밖에 안 늦었다. 10시 아니에요? 얘네들은 바보였어. 10시 아니야? 진짜요? 10시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올 여유가 있었구나. 오. 그래요. 9시였어요. 자, 이제 현중이하고 연주 나오네. 민망하겠다. 자,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합차고요. 요거는 뭐 나눗셈 좀 전에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메가 사용하는 공식이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요건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A가 1보다 클 때 지금 뭐 쭉 표현된 녀석을 간단히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까요? 모르면 무조건 최소 단위 요 녀석을 치환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1 마이너스 a분의 2 플러스 a분의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고 싶으세요? 서진아, 이거 뭐 하고 싶어? 통분? 아니면 뭐? 이거 뭐 하고 싶어? 통분? 네. 여러분들의 능력 테스트라고. 저는 이 아이를 계산을 할 거거든요. 어떻게 계산하는 게 효과적일까? 통분? 어? 통분? 통분? 다들 신경해요. 이거 약간 뭔가 패턴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줄어들고 있고 분자는 2, 4, 8, 16 뭔가 늘어나고 있죠. 그치 너희 봤어요 이걸. 어디서 봤어? 이미 봤어. 중학교 3학년 때 봤을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봤을 수도 있거든요. 뭘까 이거? 석호 해봐. 앞에다가 그 뭐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다가 뭘 곱해줘? 뭘 곱해줄 거야? 어, 안 보이면 하지 뭐. 자, 볼게요. 일단 분수의 기본은 통분입니다. 그래서 분수의 기본은 통분이니까 통분해볼게요. 우리 분수 통분하는 방법은 당연히 다 아실 거예요. 자, 이거 두 개 통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그냥 이 상태 유지하면서 통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겠죠. 근데 둘을 곱했어. 그럼 합차예요. 얼마? 8분의 1과 8분의 1을 더했으니까 얼마? 4분의 1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통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번거롭지만 이렇게 돼요. 2의 1 플러스 a의 8분의 1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a의 8분의 1 이렇게. 그럼 얼마 나오죠? 4 나와요. 자, 그래서 왜 얘가 증가하고 있는지가 보이시죠?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여기다가 1 플러스 a의 4분의 1과 4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합차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a의 2분의 1 될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요. 거기에다가 또 4에다가 얘를 곱했을 거야. a의 4분의 1. 그리고 플러스 또 4에다가 얘를 곱했을 거야. 1 마이너스 a의 4분의 1. 그러면 플러스인 녀석과 마이너스인 녀석이 사라지고 4와 4만 남아서 결국은 1 마이너스 a의 2분의 1분의 8. 그럼 얘랑 만나면 미래가 보이시죠? 1 마이너스 a의 분의 16. 그럼 얘랑 만나면 또 미래가 보이시죠? 1 마이너스 a의 제곱분의 얼마? 30.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올해는 아니에요. 작년 4, 5고 시험 문제 요거 나왔었어요. 요거 그대로 나왔어요. 숫자 배열이. 그래가지고 뭐 아는 사람이야 그냥
쭉 보고 8, 4, 2, 1, 오케이 1 마이너스 A의 제곱 2, 4, 8, 16, 32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어. 물론 이제 거기서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들 딱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모습에다 여기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A 쓰고 B 쓰고 해서 막 곱하는 거 그런 식으로 문제. 여기도 2의 2의 A였나 뭐 그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이건 결국은 곱셈 공식을 사용하는 녀석들이고요. 자 선생님 개념 넓히기는 안 푸나요? 개념 넓히기 안 풀어요. 자 정신 건강에 해로워. 자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자 그다음 가볼게요. 쉬는 시간이 없냐고요? 쉬는 시간이 없냐고요?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 금방? 그치 나 쉬는 시간이라는 단어 들었어. 그치 실지랑. 그래요? 알았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좋아 왔으니까 쉬었다 하자.